UFC에서 가장 태권도를 잘하는 선수는 누구이며 또 복싱을 잘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종합격투기는 하나의 무술이 아니라 자유로운 룰 안에서 싸우는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 이중격투기로 불리던 시절에는 자신이 수련하던 무술만을 가지고 나와 하나의 스타일로 싸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모든 선수들이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를 수련하고 싸우는 요즘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스타일끼리 비슷한 양상으로 맞붙는 그림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본인만의 특출난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종합격투기에 자주 등장하는 무술 중 한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만 선정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넘버 1. 복싱. 벤 아스크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기본으로 하는 복싱. MMA에서 사우스포의 복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업라이트 자세로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몸을 틀어 거리를 넓게 잡은 뒤 최대한 뒷손 스트레이트를 살려 카운터를 노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먼저 거리를 좁혀서 상대를 깨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전제에 속하는 코너 맥그리거는 거리 싸움에 통달한 듯한 경지에 올랐고요.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네이트 디아즈를 상대로 거리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이나 에디 알바리즈에게 풋워크를 이용해 사각으로 빠진 뒤 카운터를 넣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프로복싱 무대에서 치른 메이웨더와의 경기는 비록 패배하기는 했으나 어떤 MMA 선수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포의 이점을 극한으로 살리는 맥그리거의 복싱 스타일은 분명 현존하는 종합격투기 선수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닉 디아즈입니다. 디아즈는 앞서 설명드린 사우스포 스타일 중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사우스포는 오소독스를 상대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사우스포들이 난타전보다는 대런틸처럼 스트레이트 위주의 게임을 하는 편임에도 닉 디아즈는 먼저 상대의 거리로 들어가 난타전을 벌이는 걸 즐기는 선수입니다. 단단한 맷집과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타격을 뚫고 연타를 쏟는 디아즈는 정확하게 정권으로 치는 펀치와 더불어 MMA에서 좀처럼 활용하기 힘든 바디샷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힘을 잔뜩 싣고 때리는 단발성 펀치가 아니라 복부에서 얼굴에서 복부를 섞어주는 컨비네이션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이죠. 넘버 2. 무에타이 킥복싱. WEC 시절과 UFC 초창기 시절 조제 알도의 타격은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괜히 폭군이란 닉네임이 붙은 게 아니었죠. 로우킥 방어 후 곧바로 되돌려주는 투훅 로우킥 컨비네이션과 더불어 킥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의 매서운 공격은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강약 조절 없이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치는 그의 타격 스타일은 몰아치다가 쉬고 몰아치다가 쉬는 무에타이의 리듬과 매우 닮았는데요. 특히나 주무기인 로우킥과 미들킥, 니킥을 바탕으로 기세 좋게 달려드는 그의 러쉬 앞에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체력의 약점이 드러난 알도는 최근 들어 선제 공격을 하기보단 발을 붙이고 상대의 공격을 타고 들어가는 식의 받아먹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알도의 반사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팻 베리입니다. MMA 선수라기보단 그냥 킥복서라고 봐도 무방할 팻 베리는 어네스트 후스트의 제자로 K1 월드 그랑프리 우승을 노리던 파이터이죠. 그는 MMA로 전향한 후에도 변함없이 킥복싱 스타일을 고수했는데요. 종합격투기 경기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로우킥 KO승을 여러 차례 거두며 그의 무지막지한 킥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팻 베리는 미트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파서 받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로우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킥복싱 베이스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수싸움이나 강약 조절이 없이 한 방 한 방에 힘을 주는 그의 스타일은 정말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넘버 3. 태권도. 가장 화려하지만 그만큼 MMA에 활용하기도 어려운 무술인 태권도는 완벽하게 킥을 중심으로 판을 짜야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태권도의 기술을 첫 번째로 두고 싸우는 선수가 UFC에도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야이르 로드리게즈입니다. 정찬성 선수를 이겨서 얄밉기도 한 로드리게즈 선수는 말 그대로 킥에 미친 파이터인데요. 발등으로 가격하는 태권도의 킥의 약점을 종합격투기에 맞게끔 변형시켜 다양한 킥 기술을
기술을 구사하는 로드리게즈 선수입니다. 그는 턴차기, 나래차기, 뒤돌려차기, 뒤차기 등 태권도의 발차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기술인 540도 발차기를 실전에서 쓰는 게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태권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컨비네이션이 펀치로 시작해서 킥으로 끝나는 데 반해 로드리게즈의 컨비네이션은 킥으로 시작해서 킥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마음 놓고 킥을 찰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라운드 실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있지만 킥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기 때문이란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문타스리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그는 2007년 미국에서 올해의 태권도 선수, 전미 선수권 대회 은메달 등 태권도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다 MMA로 전향해 UFC까지 진출했던 파이터입니다. 비록 UFC에서 2승 4패의 저조한 성적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으나 태권도 선수 출신다운 발차기와 공격적인 운영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고는 했습니다. 좁은 궤도로 빠르게 들어가는 돌려차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기습적인 뒤차기, 상대를 쫓아가며 활용하는 나래차기 등 수많은 태권도 기술을 케이지 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넘버 4. 극진 가라데. 유라이어 홀은 극진 가라데 스타일의 타격을 케이지 위에서 제대로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상대가 예상하기 어렵게끔 펀치 거리에서 변칙적인 스피닝 계열의 킥을 쓴다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사이드 스텝을 활용한 사각을 잡는 움직임, 오로지 공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드가 내려간 기본 자세 등 극진 가라데 선수 출신답게 가라데 스타일을 옥타곤 위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 강력한 일격으로 역전시키는 그림을 종종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 리델 또한 극진 가라데 출신의 파이터로서 UFC 무대를 호령했던 바 있습니다. 넘버 5. 쇼토간 가라데. 보통 MMA에서는 두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투스텝으로 전진하는 반면 쇼토간 가라데의 베이스의 파이터들은 걸어나가며 스탠스를 전환하는 동시에 펀치를 뻗고 상대를 쫓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먹을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 멈추고 다시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쇼토간 가라데에서는 마치 펜싱 경기가 떠오르기도 하죠. 쇼토간 가라데의 대표 파이터인 료토 마치다는 원거리에서 한 방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타격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양팔을 내리고 극단적으로 카운터를 노리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웬만해선 하진 않아 관객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하지만 대신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권 찌르기와 예측하기 힘든 궤도로 날아오는 발차기는 파이터라기보다는 무술가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리구치 쿄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걸어 들어가는 쇼토간 가라데만의 전진 스타일을 가장 빠르게 구사하는 선수가 바로 호리구치 쿄지 선수이죠. 료토 마치다와 비슷한 가라데 자세로 싸우는 쿄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선수로 가라데 스타일의 타격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과 맷집, 파괴력까지 겸비하여 UFC 플라이급 타이틀전까지 치를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나 신의 영역인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덜미를 잡히고 그만 UFC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넘버 6. 산타. 우슈의 한 종목인 산타는 그라운드만 없을 뿐 러시아의 삼보와 마찬가지로 종합격투기와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무술입니다. 때문에 타격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를 맺히는 기술이 발달된 산타는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이 베이스로 하고 있을 정도로 실전성이 강한 종목이죠. 그러나 중국인이 아닌데도 산타를 주종목으로 하는 선수가 있으니 그는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드렸던 선수 무슬림 살리코프 선수입니다. 살리코프는 커다란 체격과 군살이 붙은 몸에도 굉장히 빠른 스피닝 킥을 보유하고 있고 산타 선수 출신답게 상대의 타격을 이용한 테이크다운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남들과는 어딘가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꽤 재미있는 경기를 매번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 징량입니다. 산타의 꽃이라고 하면 역시 엽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 징량이라고 하면 금강불교의 맷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이지만 산타의 엽차기를 자주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리 징량은 엽차기를 하단과 상단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접근할 때든 KO를 노릴 때든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데요. 엽차기는 카운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거리를 좁히는데 용이하고 근접전에 강한 리 징량과 어울리는 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버 7. 레슬링.
레슬링은 UFC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종목입니다. 마크 콜먼, 댄 세번 등 레슬링이 강한 선수들은 다른 부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현재도 카마루 우스만이나 콜비 코빙턴 같은 레슬러 타입의 선수들이 상위에 자리 잡고 있죠. 또한 최근 동구권 출신의 강력한 레슬러들이 UFC에 더욱 많이 유입되면서 갈수록 레슬링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입니다. 하빕은 자신만의 체계화된 레슬링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선수를 만나건 그라운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특기이죠.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계되는 그의 기술은 아직까지 파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라운드에서도 체포술이라 불리는 손목 컨트롤을 통해 끈질기게 압박하다가 상대가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순간 또다시 시작되는 레슬링 연계는 보는 이까지 힘들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 아스크렌입니다. UFC 초창기 시절이나 있을 법한 한 가지 종목만을 가지고 싸우는 벤 아스크렌은 상대방에게 손만 갖다 대면 넘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슬링 일변도의 파이터입니다. 취미로 하는 일반인보다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타격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레슬링 하나만으로 연승을 쌓아나갔던 아스크렌은 조살 KO를 당한 마스비달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는데요. 심지어 상대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인 파운딩이나 서브미션 시도 없이 오로지 압박과 포지셔닝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의 스타일은 재미없기로 명성이 자자한 제이크 쉴즈보다 한 수 위의 지루함을 보여주지만 주짓수 일변도 파이터인 라이언 홀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의 경기를 보다 보면 어느샌가 아스크렌만의 특이한 매력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서로의 장기가 맞물렸던 데미안 마이어와의 경기는 좀처럼 보기 힘든 두 선수의 타격전과 눈이 호강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라운드 공방을 볼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UFC에서 활약을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일찍 은퇴를 해버려서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넘버 8. 주짓수. UFC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짓수 대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초창기 주짓수 일변도로 대회를 휩쓸었던 호이스 그레이스를 시작으로 프랭크 미어, 찰스 올리베이라, 자카레 소우자 등 많은 주짓수 고수들이 어느 상황에서건 일발 역전이 가능한 서브미션 기술들과 함께 타격과 그래플링까지 접목시켜 종합격투가로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는 역시 데이미안 마이아입니다. 블랙벨트 위에 블랙벨트라 불리우는 마이아는 어떤 그래플링 강자를 만나건 상관없이 몇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같은 주짓수 블랙벨트를 만나던 마운트 포지션을 내어주든 간에 아무런 위기 없이 물 흐르듯 상대를 제압해나가는 그의 그라운드 움직임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꼽은 추천 경기는 거너 넬슨과의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에서 빠지지 않는 거너 넬슨이 마치 체육관 관장님에게 수업을 받는 듯한 표정으로 3라운드 내내 고전했던 경기이죠. 다음은 바로 라이언 홀입니다. 인도의 요가 달인 수준으로 몸이 유연한 라이언 홀은 주짓수 선수 시절부터 경이로운 가드 플레이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UFC에 들어와서도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들고 나와 정말 독특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 메이나드와의 경기에서는 자신이 넘어져도 유리한 것을 이용해 극단적인 킥게임으로 3라운드 내내 야유를 받다가 결국 이기는 희귀한 경기를 만들어냈으며 BJ 펜과의 경기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인버티드 롤과 힐훅의 연계로 역대급 서브미션 피니쉬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타격으로 가자니 발차기만 날리다가 넘어지고 그라운드로 가자니 부담스러운 라이언 홀의 까다로운 스타일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와의 경기를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의 서브미션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그의 경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넘버 9. 유도. 도복을 입고 하는 종목이고 자칫하다가는 뒤를 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종합격투기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르는 유도이지만 가마치기나 발목 받치기, 허리 후리기, 허벅다리 걸기 등 이런 기술들은 UFC에서도 종종 나오는 편이며 윤동식 선수, 추성훈 선수, 요시다 히데히코 같은 유도 선수 출신의 동양인 파이터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화려하면서도 매 경기마다 유도 기술을 선보였던 파이터는 당연히
론다 로우지이죠. 베이징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로우지는 상대와 붙는 동시에 바닥에다 맺혀버리고 곧바로 안바까지 연결하는 동작으로 초살 승리를 거두며 한때 여성부를 완벽하게 평정해버렸었던 파이터이죠. 전성기 시절 론다 로우지의 경기를 볼 때면 도무지 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이 느껴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상대를 맺혀버리는 유도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카로 파리시안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TV 유단장과 채널에서 재미있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넘버 10. 종합격투기. 종합격투기 스타일은 어느 특정 분야에 강하다기보단 자신이 가진 타격과 그래플링 기술들을 적절하게 잘 섞는다, 쉽게 얘기해 올라운더라는 표현이죠.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르즈 생피에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SP 선수는 종합격투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격투기의 교과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GSP의 게임은 언제나 잽으로 시작하는데요. 잽 싸움에서 다양한 패턴을 통해 상대방에게 잽에 대한 경계를 심어놓고 잽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마친 상대가 그에 반응하면 곧바로 카운터 태클을 성공시키는 장면은 GSP의 모든 경기에 등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지로 파고들어 그립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타격에서 그래플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움직임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부드러우며 타격에서 밀리면 그래플링으로, 그래플링에서 밀리면 타격으로 가는 여러 옵션은 GSP를 상대하는 이의 머리를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어 대체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GSP의 성공률 높은 테이크다운의 비밀은 바로 순수한 레슬링 실력이 아니라 셋업으로 활용하는 타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MMA 스타일의 선수는 혹여 특정 분야에 강하지 않더라도 자신보다 타격이나 그래플링이 강한 상대에게 오히려 타격이나 그래플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나 벤 핸더슨, 도미닉 크루즈 같은 경량급 챔피언급 선수들이 보통 완성형 MMA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경우에도 타격가가 아니라 MMA 스타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각의 무술을 대표하는 파이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격투기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의 기술이 어떻게 경기 중에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해 종합격투기 경기를 시청하시면 보다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차도르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